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이 틀렸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꼭 반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대부분은 아직 젊은 분들입니다. 아직 노후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죠. 나이가 들어보면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금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30대, 40대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70대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연금은 반드시 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의견으로 판단하면 방향을 잘못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 우리는 연금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65세, 70세가 되어 보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받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평생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바로 종신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신연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보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평생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종신연금으로 매달 얼마가 깔리느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기반이 있어야 그 다음 전략이 가능합니다. 빨리 받을지, 늦출지, 더 받을지, 덜 받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흔들리면 노후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65세에 은퇴할 거니까 그때부터 모든 연금을 한 번에 받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엑셀로 계산까지 하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엑셀처럼 정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계산에만 집착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은 중요한 것은 어떤 연금부터 먼저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연금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기타 자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어떤 자산을 먼저 사용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은 연일 %부터 2%까지밖에 수익이 안 나고 어떤 자산은 5%부터 10%까지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수익이 좋은 자산부터 먼저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수익이 낮은 자산 혹은 거의 이익이 나지 않는 자산부터 먼저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손실이 나는 자산이라면은 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익이 높은 자산은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의 이자가 1%부터 2%까지도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국민연금은 늦출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약 7.2%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받아서 1%부터 2%까지 이제 묶어두는 것은 손해입니다. 즉, 수익률이 높은 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고 수익이 낮은 자산은 먼저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초기 은퇴 시기에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익이 낮은 자산을 먼저 사용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수익이 좋은 연금은 70세, 75세, 심지어 80세 이후로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 쓰지 못하고 남는다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5세에 은퇴하고 연금을 당겨받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5세, 70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0세에 은퇴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노후만 준비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85세, 90세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은퇴 이후 3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 생활 30년도 쉽지 않은데 노후가 그보다 더 길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55세부터 연금을 당겨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65세, 70세쯤 되면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후에 20년, 30년은 어떻게 버틸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은 생각입니다. 연금은 빨리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늦춰서 받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때 가서 쉬겠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쉬는 것은 괜찮지만 20년, 3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긴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연금을 늦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일찍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연금 자산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계좌에 10억 원이 쌓여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매달 100만 원씩 인출한다고 하면은 단순 계산으로도 거의 100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자까지 고려하면 평생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는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받기 시작하면 결국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5세부터라도 일부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연금을 늦춰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추후 납부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지금 다시 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가 납부라고 착각하시는데 추가로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지금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2년 동안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24개월을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추후 납부 금액은 과거의 금액이 아니라 현재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지금 보험료가 올라가면 추후 납부 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연금 개혁으로 인해 보험료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낸다고 해서 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간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내고 효율은 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추후 납부는 한두 달이 아니라 수십 개월을 한 번에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전체 금액 차이는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추후 납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 할 수 있다면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이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로 나누어 낼 경우 이후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더 높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이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 20%씩 움직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시장에는 사이드카가 여러 번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일 때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변동성을 보면서 오히려 흥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연금을 이미 개시한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계좌에 2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장이 급락하면은 하루 만에 10%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억 원의 10%는 2천만 원입니다. 단 하루 만에 2천만 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음날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후회하게 됩니다. 어제 팔지 말걸? 이렇게 하루에도 수천만 원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은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계속 흔들리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계획했던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손실로 인해 50만 원밖에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안정적으로 받는 것과 어떤 달은 1000만 원, 어떤 달은 0원, 어떤 달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일정한 수입이 있는 쪽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노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이 평생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편안한 노후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투자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위험을 감수한다면 결국 큰 변동성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노후는 수익 극대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이 목표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연금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으면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연금을 많이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 많이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연금 자체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개시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 약 5년 정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도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것은 개인에게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이 있다라고 해서 연금을 깎는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월 소득이 약 300만 원 수준만 넘어도 감액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기준이 올라가서 약 500만 원 이상 수준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일반적인 노후 근로 소득 수준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큰 돈을 넣어두고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를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을 해서 일정 소득을 얻는 사람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라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들도 점차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금에 대해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자산을 늘릴 수 있는지,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준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변동성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인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 예상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연금의 본질입니다. 연금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연금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조언을 들을 때는 반드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해야 합니다. 아직 연금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 아직 노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의견은 참고 정도로만 들으셔야 합니다. 직접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여행을 가기 전에 실제로 그 나라를 다녀온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을 받는 삶을 살아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현실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불안하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보낼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늦게 받더라도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선택으로 미래를 흔들리게 만들 것인지 이 결정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안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